자,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음악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노래를 배웠으니까 오늘은 조금 우리의 음악 감상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1쪽이고요. 모두 교과서 준비해 주세요. 음악 교과서 준비가 다 되었죠?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관악기입니다. 관악기란 무엇일까요? 관악기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우리가 주변에서 들었던 관악기들은 어떤 소리를 내었길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악기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만요. 오늘은 관악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악기와 서양 관악기를 구분해 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된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기란 무엇일까요? 관악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양 악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올린도 있을 테고, 플룻도 있을 테고, 드럼 같은 것도 있겠죠. 북 같은 것, 드럼, 북 같은 것도 있겠죠. 피아노도 있을 테고. 이 중에서 과연 관악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예상해 보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이 중 관악기는?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바로 관악기입니다. 뭔가 비슷하게 생기면서도 다 다른 특징들이 있죠. 얘는 뭔가 동그란 것 같고 얘는 얘랑 얘는 똑같은 것 같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다란 잡아당기는 부분이 있고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멋진 J자 모양이네요. 네, 이런 관악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악기의 소리는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우리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그 소리의 세기와 진동 이런 것들 기억나죠? 그것이 바로 관악기에 적용된 겁니다. 관이 길면 공기의 진동도 길고 관이 짧으면 공기의 진동이 짧아집니다. 때문에 긴 관은 낮은 소리를 내고 짧은 관은 높은 소리를 냅니다. 조금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관이 길면 공기의 진동도 길죠. 예를 들어 공기가 이 정도 두께 이 주기로 진동을 한다고 치면 관이 긴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울릴 수 있죠. 4번. 그럼 관이 짧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 둘 했더니 끝나죠. 네, 긴 관은 진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낮은 소리를 냅니다. 진동수가 많으면 소리의 높이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리코더가 지금은 소프라노 리코더예요. 더 작아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 갔을 때 알토 리코더라는 조금 더 큰 리코더를 연주를 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더 길고 컸어요. 그래서 소리가 더 낮게 났던 기억이 납니다. 때문에 긴 관은 낮은 소리를 낸다는 점. 근데 이것이 소프라노 리코더와 알토 리코더뿐만 아니라 모든 관악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네요. 자, 이 공연은 관악기가 사용된 공연인데 관악기들이 어떤 소리를 과연 내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올 테니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와, 아주 멋진 공연이었죠. 자, 이 지휘자분께서 여러분, 이 노래가 어디에 나왔던 노래인지 혹시 짐작이 가나요? 그렇습니다. 아마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즐겨 보았던 학생들은 이 옷과 이런 이 사람들의 가면만 보고서도 어벤져스다! 라고 짐작했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벤져스의 노래를 연주했는데 특히 이 노래를 할 때 금관악기들이 많이 사용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바로 금관악기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금관악기가 이 노래에 사용되었을까요? 왜 금관악기가 이렇게 어벤져스의 노래에 사용되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30초 시간 줄게요. 생각할 시간. 자, 짐작해 보았나요? 에 나오는 영화 음악을 담당하는 악기들은 대부분 관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빵빵한 사운드와 효과적인 소리를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던 악기들을 71쪽 활동 3번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서양 관악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서양 관악기는 우리나라 관악기와 같이 만드는 재료에 따라 구분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악기를 8가지 재료로 구분했던 것과는 다르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그럼 먼저 목관악기를 알아봅시다. 목관악기는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플룻이 이에 속하는데요. 그 외에도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징징이가 불고 다니는 클라리넷과 영화 미션에 등장하는 오보에, 목관 악기 중에서 가장 큰 바순이 있습니다. 한 개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악기는 플룻입니다. 목관악기라고 구분되는 플룻은 아무리 봐도 나무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는 1847년부터 독일 음악가 뱀이 금속으로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입술을 대어 연주하는 플루트는 세 옥타브의 음을 다양하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 함께 들어봅시다. 스폰지밥에 징징이가 부는 악기를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바로 클라리넷인데요. 어두운 색깔의 나무로 만들어진 이 악기는 목관 악기 중 가장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클라리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드인데요. 이것은 케인으로 만든 것으로 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리넷을 폿리드 악기라고 부른답니다. 여러 개의 키로 화려하고 빠른 클라리넷의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보에는 영화 미션의 테마곡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악기입니다. 혹시 넬라 판타지라는 노래를 아나요? 이 곡도 영화 미션의 테마곡 가브리엘 오보에의 가사를 붙여 만든 곡입니다. 오보에는 갈대의 종류인 케인으로 만들어진 2개의 리드를 겹쳐보는 겹리드 악기입니다. 슬픔에 잠긴 듯한 부드러운 음색이 특징인 오보에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목관 악기 중 가장 큰 악기는 바로 바순입니다. 성인 남성이 다른 관악기와 같이 손으로 들고 연주하지 못하고 몸에 걸쳐 연주해야 할 만큼 무게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악기가 큰 만큼 가장 낮은 음을 담당하는데요. 낮고 묵직한 소리의 바순을 들어봅시다. 플룻과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이 연주하는 것을 목관 오중주라고 합니다. 목관 오중주인데 호른이 들어가는 이유는 음색적인 특색 때문인데요. 관으로는 약간 부족한 음량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룻은 고음역을, 클라리넷은 중음역, 오보에는 선율, 바순은 저음역, 호른은 박자를 담당하지만 변화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목관 오중주의 연주를 감상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더욱더 이 악기가 조금은 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플룻은 직접 악기에 입술을 대고 연주하며 구멍을 열고 닫는 키를 눌러, 이런 것들이 키죠. 음을 조절합니다. 호흡이나 입술의 각도를 조절하여 옥타브의 다양한 음색을 냅니다. 플룻은 뭔가 우리나라의 단소랑 비슷한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단소도 세게 불면 높은 음이 나고 약하게 불면 낮은 음이 났던 것처럼 플룻도 그런 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소도 소리를 내려면 입술의 각도를 잘 조절했어야 됐잖아요. 그렇게 플룻도 마찬가지로 악기의 각도를 잘 조절해서 해야 소리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리넷입니다. 아까 멜라 판타지아에 이 악기가 쓰였다고 했는데요. 그 노래 무엇인지 잠시 확인하고 올게요. 여기에 방금 리드가 보였나요? 이것이 바로 리드입니다. 오보에는 이 리드가 있어야 꼭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음역이 넓고 마우스피스를 통해 리드 위로 숨을 불어넣어 연주한다는 특징이 있지요. 다음은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방금 그것이 오보에였습니다. 이 또한 마우스피스의 리드로 잠시만요. 아까 그 노래는 리드였습니다. 이 리드의 떨림 소리를 통해서 슬픔에 잠긴 듯한 부드러운 음색을 방금 들을 수 있었죠. 그럼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클라리넷에 관련된 음악 하나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같은 노래를 다른 악기로 들어볼게요. 아깐 오보에였다면 지금은 클라리넷입니다. 조금은 더 높은 음이죠? 자, 우리 클라리넷과 오보에까지 들어봤고요. 바순과 다른 악기에 대해 더 들어보고 싶다면 또 직접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서양 관악기 중 목관악기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금관악기를 살펴봅시다. 금관악기는 연주자의 입술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관악기군에 총칭하는 말로 금관악기 중 가장 작은 악기인 트럼펫과 군대 행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트럼본,
달팽이 모양의 호른과 가장 큰 튜바가 있습니다. 그럼 차례로 알아봅시다. 금관악기는 모두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금관악기가 입술의 떨림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작은 악기인 트럼펫은 길게 뻗어나가는 맑은 소리와 앙칼지게 찌르는 소리가 특징입니다. 기상송에 많이 사용되는 트럼펫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본은 관악기 중 유일하게 관을 밀고 당기며 음을 조절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글리산도 주법을 어떤 악기보다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올려 팔 힘으로 지탱하여 연주하는 트럼본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달팽이와 같이 동글동글 말려있는 호르는 나팔꽃처럼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말린 관을 풀면 5m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배 안에 손을 넣어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호른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금관악기 중 가장 크고 긴 악기인 튜바는 호른과 같이 둥글게 감겨 있습니다. 악기가 큰 만큼 오케스트라에서 깊고 낮은 음을 담당하는데요. 관악기 중 유일하게 화음을 연주하는 튜바의 소리를 감상해 봅시다. 목관 악기 오중주와 같이 두 대의 트럼펫과 한 대의 트럼본, 호른, 튜바를 이루는 구성에 금관 오중주가 있습니다. 그럼 금관 오중주의 연주를 함께 감상해 봅시다.
이렇게 우렁찬 관악기를 이용해서도 부드럽게도 연주할 수 있고 신나게도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죠. 지금 뭔가 디즈니 노래 메들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보니까 또 마음의 안정이 조금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양 관악기를 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뭔가 바이올린과 조금 선으로 내는 악기와 다르게 이렇게 금관으로 내는 악기이다 보니까 우렁찬 힘이 느껴져서 선생님은 뭔가 힘이 나는 에너지를,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악기의 특징을 알고 나는 이 악기와 맞을까? 나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더 나의 일상과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리코더로 연주를 해보면서 결코 쉬운 게 아님을, 연습이 많이 필요함을 느끼는데 여러분도 이런 음악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공책에 오늘 배운 악기들 71쪽에 있는 서양 관악기에 있는 악기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관악기에는 크게 목관악기와 금관악기가 있다. 금관악기에는 이게 있다. 목관악기에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